만약에 아주 지적인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 인류를 관찰한다면 과연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낯선 시선을 빌려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해하게 된 유인원의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외계인 인류학자의 어깨 너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주에서 가장 이상하고 역설적인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유인원을 말입니다. 외계인이 보기에 인간이라는 종은요, 정말이지 모순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요. 첫 번째 섹션, 석기 시대의 정신입니다. 외계인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정신이 최신형 몸에 담긴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이 진화적 불일치라는 개념이야말로 외계인이 인간의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풀어내는 데 사용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 뇌,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가 설계된 세상입니다. 맹수를 피하고 굶주림을 걱정하던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오른쪽, 하드웨어는 완전히 달라요. 마감일에 시달리고 끝도 없는 정크푸드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린 당장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보다 거미나 뱀을 본능적으로 더 무서워하죠. 또 옛날엔 귀했던 고칼로리 음식을 지금도 미친 듯이 갈망해서 결국 비만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는 원래 뛰어놀면서 배우도록 설계됐거든요. 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석기시대인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짝짓기 게임입니다. 이제 외계인은 스캐너를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도 원초적인 행동, 바로 짝짓기로 돌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규모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임신하고 낳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자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족이 짝을 고를 때 훨씬 더 신중해진다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남녀의 짝짓기 전략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88. 역사상 한 남성이 낳은 자식의 최대 기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여성도 평생 이 숫자에 가까이 가는 건 불가능하죠. 이 엄청난 잠재적 번식력의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외계인이 관찰해 보니까 한쪽 성별이 주로 소비하는 판타지는 뭐랄까 감정적 교감이나 책임 같은 건 좀 빼고 아주 다양한 상대와 새로운 성적 경험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발견해요. 반면에 다른 쪽 성별이 주로 소비하는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욕망이 부딪히는 이기적인 번식 경쟁 속에서 외계인은 또 다른 거대한 퍼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 이타주의의 퍼즐입니다. 외계인은 이제 정말 혼란에 빠져요. 아니, 진화라는 게 결국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경쟁이라면서 왜 인간은 서로를 돕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관점을 바꾸는 데서 나왔어요. 나라는 개체의 생존이 아니라 내 유전자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왕개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병정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정개미는 죽지만 자기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유전자는 여왕개미 몸속에 안전하게 보관돼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유전자의 복사본을 지키는 셈이에요. 가족이나 친척을 돕는 것도 바로 이런 유전자의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좋아요. 가족은 그렇다 쳐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남은 왜 돕는 걸까요? 바로 이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딱 한 번만 만날 사이라면 배신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결국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내 등을 긁어줄게 하는 식의 상호 협력 전략이 이기적인 개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문화, 두 번째 복제자. 자, 이제 외계인은 깨닫습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반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걸요. 아주 강력한 두 번째 진화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밈은 인터넷 짤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나 신념, 기술처럼 사람의 뇌에서 뇌로 복제되고 퍼져나가는 모든 문화적 단위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가 생명체의 몸을 숙주로 삼는다면 밈은 우리의 뇌를 숙주로 삼아서 살아남고 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밈이라는 게 꼭 진실이거나 우리한테 유익해야만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제가 잘 되면 장땡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아주 유용하거나 재밌는 내용이면 잘 퍼지겠죠? 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따라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믿는 걸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을 땐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죠. 이런 심리적 편향을 이용해서 밈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의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문화적 톱니바퀴 효과예요. 다른 동물들은 세대가 바뀌면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인간은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지식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덕분에 지금의 평범한 학생도 과거의 뉴턴 같은 천재가 평생을 바쳐 알아낸 개념을 몇 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최종 보고서입니다. 외계인 관찰자가 지금까지의 발견을 종합해서 인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 두려움, 사랑 같은 핵심 프로그램은 전부 석기 시대에 쓰여진 코드인 셈이죠. 두 번째 결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생겨버린 거죠. 우리가 겪는 많은 스트레스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이 오래된 하드웨어 위에 문화라는 아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전자와 밈, 이 두 개의 복제자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외계인의 보고서는 결국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납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됐고 당신의 머리를 채우는 문화적 프로그램은 아주 새롭습니다. 당신은 이 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이 두 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